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디올류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입니다. 이번 신형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는 차세대 2.5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들어갔다는 게 특징이고요. 추가적으로 가격은 가솔린 버전과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587만원가량이 비쌉니다. 그리고 오늘 시승해볼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는 9인승 AWD 차량에 옵션 3개가 더해져 있어서 차량 가격은 6,688만원이 되는데요. 사실 이 가격이면은 GB80도 살 수 있고요. 또 플래그십 전기차인 아이오닉 9까지 넘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고민은 많이 되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시승해볼 차량은 캘리그라피 트림이기 때문에 외장 컬러를 총 8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와 프레스티지는 외장 컬러가 7가지예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로버스트 에메랄드 펄 컬러이고요. 이번 신형 팰리세이드의 키 컬러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오묘한 게 햇빛이 어떠냐에 따라서 색감이 굉장히 다릅니다. 햇빛이 정말 많이 쬐을 때는 그린 펄이 들지만 지금 또 약간 구름이 꼈거든요. 구름이 꼈을 때에는 블랙 같기도 하면서 남색 버전도 돌고요. 아무튼 되게 다양한 카멜레온 같은 외장 컬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캘리그라피 트림이기 때문에 캘리그라피 전용 디자인이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가솔린 차량과 비교했을 때 하이브리드만의 특징은 없습니다. 그리고 캘리그라피 기준으로 21인치 전용 휠이 들어가고요. 또 21인치 중에서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옵션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같은 모델명을 사용했을 때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전용 배지가 들어갔었는데요. 언제부턴가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하이브리드 배지를 없앴습니다. 저 배지는 4륜구동, H트랙이라고 4륜구동이 들어가 있는 차량을 나타내는 배지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센터 미러와 후방 카메라 이렇게 렌즈가 2개 이원화해서 달려 있어요. 트렁크는 이 안쪽을 누르면은 전동식으로 개폐가 됩니다. 용량도 가솔린 버전과 비교했을 때 사실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널찍하고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은 9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3열 시트가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번에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이 차량은 캘리그라피 트림이기 때문에 실내 컬러를 총 4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고요. 익스클루시브와 프레스티지는 총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에 이게 블랙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블랙이 아니고 다크 차콜 원톤과 브라운 스티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블랙보다는 살짝 밝은 색감을 가지고 있고요. 또 브라운 스티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름 식상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 차량은 9인승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센터 암레스트 쪽에도 브라운 차콜이기 때문에 약간의 디테일이 다르다는 게 특징입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저는 이제 9인승 시트를 이렇게 눕혀놓은 상태이지만 쓰고 싶을 때는 이 안쪽에 레버가 있거든요. 이 레버를 당겨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9인승 시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는 가솔린 모델과 비교했을 때 하이브리드만의 특징은 없는 것 같아요. 짠! 저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현재는 신호 때문에 정차하고 있고요. 당연히 정차 중이기 때문에 엔진이 안 돌아갑니다. 정차했다가 이렇게 출발할 때에도 근데 제가 촬영을 위해서 에어컨을 틀어두고 정차를 조금 했더니 금방 엔진으로 구동이 됩니다. 이게 배터리 게이지가 50% 미만으로 차있을 때는 이게 지금 투 모터 시스템이 들어가 있거든요. 54kW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투 모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력 사용량이 조금 더 많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들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기존의 현대기아 차량이 가지고 있었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하고 비교했을 때 전기 모터 가용 범위가 크게 증가가 되었다라든지 크게 차이가 있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현대기아 차량에 있었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하고 EV모드 가용 범위는 거의 비슷하게 느껴져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인포테인먼트 있잖아요. 전방에 12.3인치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은 퀵 컨트롤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추가가 되었죠? 원래 없었거든요. 그래서 퀵 컨트롤 기능을 이용하면은 이제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제가 가속 페달을 조금만 깊게 밟잖아요? 그러면은 배터리가 50% 정도 차 있다는 가정하에 바로 엔진으로 구동이 됩니다. 특히나 저는 지금 EWD가 아닌 AWD 상시 4륜 구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시승하고 있어서 좀 더 이 전기 모터의 가용 범위가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투모터 시스템이라고 들어가지고 뭔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생각보다
엔진의 가용 범위가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정숙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속 80km 정도로 달리고 있고요. 이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 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근데 아쉽게도 지금 전기 모터로 주행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엔진으로 주행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배터리 게이지가 조금 찼을 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는 시속 80km로 주행하고 있고요. 이랬을 때 한번 윈도우도 내려볼게요. 나가보겠습니다. 와, 이 윈도우가 완전히 닫혔을 때 차폐감이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현대차 그룹의 SUV 중에서 팰리세이드는 플래그십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러한 퀄리티, 마감새가 확실히 뛰어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캘리그라피 기준으로 전 유리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각져 있는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윈드 노이즈, 풍절음 아니면 외부 소음 이런 것들은 크게 들리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올해 포장된 도로를 갔다가 최근에 포장된 도로, 그리고 전방에 포트홀 약간 있거든요. 드등드등. 요런 데를 갔을 때 로드 노이즈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많이 들어오는 편에 속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캘리그라피 트림이라고 했잖아요. 캘리그라피는 21인치 전용 휠이 들어갑니다. 근데 21인치 한정으로 타이어도 피렐린과 다른 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안 좋은 구간. 이 로드 노이즈는, 그러니까 윈드 노이즈가 너무 거의 완벽에 가깝게 막아줘서 다소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드디어 시속 80km인데 지금 전기 모터로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랬을 때 데시벨을 다시 측정해보면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엔진룸의 방음을 좀 잘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다가 엔진으로 개입이 되었을 때 엔진룸, 그러니까 파워트레인에서 들어오는 소음들이 크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제가 EV 모드로 주행하고 있거든요. 전기 모터로. 여기서 제가 가속 페달 밟아볼게요. 엔진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크게 느껴지시지가 않으시죠? 사실 제가 이게 녹음을 한번 한 거를 송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피커로 듣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운전자인 제가 들었을 때에는 전기 모터로 가든 엔진으로 개입이 되든 크게 다르진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참고로 통풍 시트는 소음이 커서 꺼놓은 상태고요. 에어컨은 1단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승차감인데요. 지금 속도 감쇄 구간, 빨래판 구간을 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빨래판 구간. 빨래판 구간과 함께 간헐적으로 크랙이 있는 도로거든요. 이런 데를 지나갔을 때 자잘자잘한 노면의 요철들을 꽤 서스펜션과 댐핑이 많이 잘 흡수를 해주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21인치 한정으로 프리뷰 전자대여 서스펜션을 옵션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이 차량은 풀옵션이라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전방에 있는 카메라 시스템으로 노면을 한번 읽은 다음에 전자적으로 제어를 해주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저런 노면의 크랙 같은 구간은 디테일하게 읽어주고 있다라는 느낌까지는 들진 않습니다. 이게 극적으로 느껴지는 구간이 방직턱 구간이거든요. 특히 연속된 방직턱 구간을 넘었을 때 생각보다 승차감이 되게 편안했습니다. 특히나 방직턱 같은 경우는 구간이 높다 보니까 뭔가 승차감이 덜컹하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는 모터 제어를 통해서 E-라이드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극적으로 와닿는 구간이 방직턱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방직턱 구간에서는 괜찮은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이렇게 크랙 있는 구간이라든지 포트홀 구간은 디테일하게 읽어주지 못해서 살짝은 아쉽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팰리세이드가 대형 SUV급에 속하는데, 사실 미국이라든지 해외 시장으로 봤을 때에는 준대형 정도에 속합니다. 완전 대형급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21인치가 약간 오버스펙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1인치보다는 19인치나 아니면 20인치 정도가 팰리세이드 하체
하체와의 궁합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1인치는 약간 노면의 상황들을 디테일하게 더 읽어주고 있어요. 참고로 시승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은 전류는 39psi, 후륜도 39psi로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노면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는 또 의외로 충격을 흡수를 잘 세분화해서 시켜주고 있습니다. 1열의 승차감도 편안하긴 하지만 잠시 후 제가 2열 승차감도 보여드릴 건데 이 차량은 1열과 2열의 편차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석에서 운전하고 있는 보통 팰리세이드는 패밀리카로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빠도 편안하게 가고 뒷자리에 자녀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약간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의 가속감을 느껴볼 차례입니다. 이 전방에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로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이게 교묘하게 스티어링 휠 림에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거 버튼이 여기 있었나 어디 있었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하면서 한참 더듬거렸는데 요 뒤쪽에 있습니다. 이 차량은 이제 4륜구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터레인 모드까지 추가가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터레인 모드는 오토 모드를 포함해서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에코 모드로 주행을 했었고요. 요번에는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요번에 이 계기판 그래픽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테마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속도를 조금 줄인 다음에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초반 가속감은 되게 여유롭게 느껴지는데 속도가 한번 붙고 나서부터는 꽤 경쾌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고속 직진 안정성이 가솔린, 그러니까 2.5 가솔린 있잖아요.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미약하게나마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다시 한번 속도를 줄였다가 이렇게 밟았을 때 초반에는 약간의 터블렉이 있어요. 그러다가 RPM, 고 RPM을 사용을 해주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경쾌하게 치고 나가줍니다.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는 세타3 2.5 가솔린 터보 엔진 기반의 배터리와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는 파워트레인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솔린 모델은 2.5 터보에 자동 8단 변속기가 들어갔었는데요.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료 효율을 위해서 자동 6단 변속기가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사실 단수, 그러니까 다단화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연비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6단으로 넣어놨는지 살짝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엔진 출력은 262마력, 시스템 출력은 334마력의 힘을 발휘하고 있고요. 토크는 43토크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넉넉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밟아보면 가솔린 버전하고 비교했을 때 가속감이 크게 편차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팰리세이드 가솔린은 가속 감각이 굉장히 파워풀하면서도 경쾌했었거든요. 그 감각을 하이브리드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시스템 출력, 그러니까 전기 모터가 추가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334마력? 이거 완전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다시 한번 밟아보면은 쭉 치고 나가는 거는 생각보다 가솔린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와, 근데 고속 한계치는 훨씬 더 좋은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고RPM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단인지 패들 시프트로 보면 근데 고속, 우리가 생각하는 고속으로 달렸을 때 이미 탑기어인 6단을 사용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게 에코 모드 아니에요. 스포츠 모드일 때 탑기어, 그러니까 고단을 좀 일찍 물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고속 한계치가 좋다라고 느껴졌었던 거는 규정속도 이내 인 것 같습니다. 규정속도 이내 한정인 거고 그 이상으로 달렸을 때에는 생각보다 고속 한계치가 엄청나게 높지는 않아요. 대다수의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이렇게 엔진으로 계속 구동을 시키면은 배터리 게이지가 금방 차거든요. 지금 현재 배터리 게이지가 거의 90%가 차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달렸더니 아주 그냥 배터리가 확 차네요. 저는 드라이브 모드를 다시 에코 모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지금 이게 에코 모드고 시속 한 80km로 주행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이제 전기 모터로 사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엔진을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 모터 시스템, 듀얼 모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긴 하지만 다른 브랜드의 듀얼 모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전기 모터 가용 범위가 넓지는 않은 편입니다. 특히 고속으로 주행할수록 엔진의 개입도가 다른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더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의 연비를 진짜 극강으로 뽑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고속주행보다는 막히는 길, 출퇴근길 정말 막히잖아요, 서울 시내. 그런 곳에서만 주행을 하신다면 극강의 연비를 뽑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전방에 좁은 유턴 구간이 있기 때문에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의 이 스티어링의 기어비를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풀옵션에다가 또 이제 최고 트림인 캘리그라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옵션이 사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60도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요. 전 후방은 물론이고 앞바퀴, 뒷바퀴의 사각지대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게 되면 서스펜션 외에도 스티어링의 기어비도 살짝 바뀌거든요. 그리고 팰리세이드는 좀 덩치가 큰 준대형 SUV에 속하기 때문에 좁은 구간에서 어떨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또 제가 가솔린 모델을 탔을 때에도 생각보다 괜찮은 기어비를 가지고 있어서 놀랐는데 한번 하이브리드도 동일한지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임의적으로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해놨는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자마자 이 사이드 볼스터 있잖아요. 요게 푹 부풀면서 운전자를 슉 하고 잡아줍니다. 자, 돌아 나가 보겠습니다. 한 번에 될 것인가? 간신히 됐다. 간신히 됐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탔었던 차량 중에서 스티어링 기어비가 덩치치고는 꽤 높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연석을 살짝 밟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웬걸 생각보다 연석을 안 밟고 스무스하게 이 좁은 유턴 구간을 탈출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의 선의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있다면 모터 제어를 통한 핸들링, EHA, DTBC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한번 돌아 나가 볼게요.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놨고요. 시속 70km 정도로 코너를 돌아 나가 볼게요. 착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갔을 때 약간 롤링이 좀 크게 발생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게 롤링은 발생이 될지언정 그립력은 놓지 않아요. 그리고 하중이동도 아예 없진 않지만 그래도 꽤 준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코너를 돌아 나갈수록 스티어링의 기어비도 높아질 뿐더러 무게감이 약간 묵직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핸들에서 오는 신뢰도가 좀 더 상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동력과 파워트레인 자체가 스포티하진 않아요. 근데 조향 감각이 의외로 스포티하게 느껴집니다. 약간 반전 매력인데요. 그럼 여기서 급 조향까지 같이 해볼게요. 먼저 좌측입니다. 핸들을 딱 틀고 나서 자세 제어 안정성이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엄청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 낮습니다. 조금 안정적이에요. 여기서 반대편으로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샥 했을 때 아무래도 좀 컴포트한 하체를 지향하고 있다 보니까 롤링이라든지 아니면 하중 이동이 살짝 발생이 되긴 하지만 차체 제어를 가솔린보다 0.001초 정도 더 빠르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요거는 공차 중량이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95kg 정도 무겁기 때문에 무게에서 주는 안정감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가솔린보다는 확실히 안정적인 그립력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급조향을 하더라도 생각보다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이게 모터 제어를 통해서 약간 위험하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또는 그립력이라든지 약간의 롤링이 발생되는 순간 이러한 곳에서 전기 모터로 조금이라도 제어를 해줘서 그런지 주행 감각이 좀 다르긴 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을 시켰습니다. 현대차의 플래그십 차량이기 때문에 최신 ADAS가 들어가 있고요. 차선 유지 보조 2,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등 HDA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막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기타 등등이 다 들어가 있고 차선 변경 보조까지 같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마침 또 약간 곡선진 구간을 가고 있는데 이 카메라 인식률 한번 볼게요. 코너 구간입니다. 이게 차체가 크면 클수록 조금만 잘못하면 차선을 금방 벗어나기 쉽거든요. 여기서 핸들을 잡으시오. 촥! 그립 감지 시스템. 이게 토크 방식이면은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립 감지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곡선로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핸들 보조와 차선 보조가 인식률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연비 정보입니다. 저는 지금 아쉽게도 고속주행 7, 막히는 주행 3, 7대3 정도로 주행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연비가 현재 리터당 11.8km가 나오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는 최대 14.1km까지 연비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전륜 기반, 그러니까 EWD 사양인 거고요. 9인승 AWD 기준으로 공인 연비가 리터당 11.4km라고 하는데요. 11.8km면은 공인 연비보단 아주 조금 더 많이 나온 수치인 거죠. 그리고 가솔린 버전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9인승 AWD가 복합 연비가 리터당 8.2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간의 연비 격차는 약 4km 정도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차값을 뽕을 뽑으려면은 하이브리드가 600 정도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연간 주행 가는 거리가 적어도 25,000 이상은 되어야지 빠른 시간 안에 차값을 뽕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하이신 분들은 사실 차값을 뽕을 뽑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짠! 이번에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전에 캐딜락의 신형 에스컬레이드를 시승을 했었거든요. 시승 행사가 있어서. 근데 캐딜락은 워낙 풀사이즈 SUV다 보니까 굉장히 진짜 뭐 집을 타고 다닌다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승차감도 뭔가 미국차 특유의 단단함 플러스 걔는 에어서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폭신함 플러스 단단함이 뭉쳐지면서 좀 조화로운 그런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처럼 노면이 안 좋은 곳을 갔을 때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는 뭔가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좋아할 만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지금 이렇게 방지턱을 넘었는데요. 앞서 제가 시승했었던 팰리세이드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하이브리드는 배터리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전기 모터도 들어가 있고 다른 뭐 기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차 중량이 95kg 정도가 무겁습니다. 중량이 무거워지면 특히 이제 앞자리보다는 뒷자리 승차감이 조금 더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방금처럼 둔턱 구간에서는 꽤 편안하게 푹신하게 감쇄력을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차량은 프리뷰 전자대여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방의 카메라 모듈로 노면 상황을 읽은 다음에 전자적으로 댐핑을 제어를 해주는데요. 방지턱 다시 한번 넘어볼게요. 야, 둔턱 구간에서는 너무 편하네요. 그리고 전기 모터를 활용한 시스템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E-라이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 모터 기능을 활용해서 둔턱 같은 구간에서의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면서 탑승객이 흔들리지 않게끔 도와주는 기능인데요. 방지턱에서의 승차감은 제가 오전에 탔었던 에스컬레이드보다 더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인이 정말 좋아할 만한 하체 감각이 느껴져요. 이게 제가 탔을 때에도 편안하긴 하지만 화면으로 봤을 때에도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지죠. 근데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둔턱처럼 좌우 구간이 동일한 구간에서는 진짜 편안한데 좌우 구간이 다른 구간이 있잖아요. 포트홀 구간, 맨홀 구간 이런 데에서는 아무래도 좀 컴포트한 하체를 지향하고 있다 보니까 잔여 진동들이 살짝은 머무는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한번 덜컹 하고 나서 롤링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평상시에 탑승했을 때 편안한 승차감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이런 것까지 같이 잘 잡아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런 연속된 방지턱 구간에서는 편안합니다. 이게 1열도 편안하지만 팰리세이드는 2열도 동일하게 편하네요. 그리고 가솔린 버전과 비교했을 때에도 약간 통통거리는 느낌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에어백은 총 10개가 들어가 있고요. 충돌 테스트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는 2.5 터보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65kW 고전압 배터리와 54kW 투 모터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시스템 출력은 334마력에 46.9토크의 힘을 발휘하고요. 연비는 최대 14.1km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디올류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어떻냐?
가솔린에서 아쉬웠었던 주행 감각과 연비가 충족이 되었습니다. 특히 프리뷰 전자제어를 넣었어도 아쉬웠었던 승차감의 보완이 인상적이었고요. 또한 높은 연비도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다만 가격이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거의 600만 원 이상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제일 아쉬운 모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